신생물에 의한 출혈은 따로 코딩을 부여하지 말아라.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상원입니다. 일단 오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감기에 걸려서 지금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뇌에 암세포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증식하다 보니까 뇌혈관을 누르고 압박해서 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뇌출혈 진단비를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손사님께 문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I61.9 대부분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는데요. I61 코드를 부여받으면 소비자분께서 청구하실 수 있는 담보가 뇌출혈 진단비 담보가 우선 있고요. 두 번째로 뇌졸중 진단비, 세 번째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 진단, 네. 뇌졸중, 네. 뇌출혈이 범위가 굉장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뇌혈관에 대한 코딩이 들어가는 게 I 코드예요. 암 코드는 C가 들어가고 그렇죠. 뇌혈관 코드는 I 코드가 들어가는데요. I60부터 I62까지가 뇌출혈 진단비 담보에 해당이 되고 뇌졸중은 I66까지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I69까지 I61을 받으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을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I66을 받으시면 뇌졸중, 뇌혈관 그리고 I69를 받으시면 뇌혈관만 청구가 가능하신데 I61.9를 진단받으시면 세 담보가 다 가장 범위가 넓은 게 출혈이죠. 뇌혈관 질환, 그렇죠. 그 다음에 뇌졸중, 뇌졸중, 그 다음에 뇌출혈. 그렇죠. 이렇게 뇌출혈이 생긴 거는 뇌혈관 질환 중에서 가장 심각한 그렇죠.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이 머릿속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I62까지인가 63까지인가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아무튼 I61.9 코드를 받으시면 세 가지 담보에 다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다 청구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뇌출혈이면 뇌출혈 진단비만 따로 청구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세 개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시면은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담보 약관을 보면 약관 내용이 똑같아요. 질병 분류만 다른 거지 어떻게 진단하겠고 어떤 경우는 돈을 안 주겠다라는 약관 조항은 똑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뇌혈관 관련돼서는 외상으로 발생한 뇌출혈은 보상을 안 해요. 사고가 나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질병으로 정말 혈관이 압박돼서 아니면 혈액 내에 이제 찌꺼기 같은 게 탁 막으면 혈행이 안 되니까 탁 터져버리잖아요. 고혈압 환자분들이 특히 뇌출혈 가능성이 높죠. 혈압이 높다는 건 그 안에 침전물이 많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은 질병보험이기 때문에 외상으로 인한 건 상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보험이니까 발생 원인이 첫 번째로 질병이어야 돼. 두 번째로 의사에 의해서 진단명을 부여받아야 되고 세 번째로 영상 판독지를 통해서 당신의 뇌출혈이 확인이 되어야 돼.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할게 라는 게 이제 이 상품인데 뇌졸중, 뇌혈관은 얼마나 협착이 됐느냐 이런 게 되게 많이 분쟁이 되죠. 근데 뇌출혈은 영상 통해서 출혈만 확인이 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니까 판독지 한 장에 출혈이 있다는 내용만 한 줄 있으면 그냥 그걸로 몇천만 원에서 뭐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뇌출혈 진단비는 특별하게 분쟁이 없어요. 뇌출혈도 머리 어디에서 발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아주 작은 외상에 출혈이 발생해요. 그런 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외상으로 인한 거야, 질병으로 인한 거야 이런 분쟁이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문제는 아니고 머리에서 원발성 뇌종양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암세포가 전이되거나 아니면 원발성 암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그 종양이 증식하고 주변 조직을 파괴하고 하면서 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속발성 뇌출혈. 속발성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2차성 뇌출혈인 거니까 혈관에 침전물이 쌓여가지고 자발적으로 출혈이 발생한 거를 그냥 자발성 뇌출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뇌출혈이라고 이걸 한다면 좀 쉽게 비유하자면 네. 긴 막대 풍선 있잖아요. 그렇죠. 삐에로 아저씨들이 그렇죠. 부르는 거. 그거를 계속 불다 보면 언젠간 터지잖아요. 터지죠. 그렇죠. 거기에 이물질들이 들어있거나 뭐 잘 늘어나지 않는 것들이 네. 뭔가 붙어있으면 더 쉽게 터지겠죠. 그렇죠. 이게 원발성 뇌출혈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혈관이 이제 잘 혈행이 되고 있었는데 어떤 물체가 와가지고 그걸 계속 눌러요. 그래갖고 터지면 그러니까 풍선을 불고 있는데 누가 바늘을 찔렀어. 그렇죠. 이게 안에 이게 속발성. 그게 이제 속발성 2차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뇌의 2차성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 코딩을 의사분들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았었고 과거부터 신경외과나 신경과에서 이걸 코드를 부여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임상학적인 논의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를 관할하는 통계청의 이러한 질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통계청은 그런 질의들을 모아서 의무기록사분들이나 의사선생님들께서 코드를 부여할 때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코드를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하겠죠. 그런 고민들을 해서 집약해 놓은 게 코딩 지침서예요. 각 버전마다 코딩 지침서를 통계청에서는 발행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인가 그때 한번 나왔고 21년도에 코딩 지침서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두 지침서 안에 모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신생물에 의한 출혈은 그 신생물이 증식하면서 하는 그런 일련의 그 임상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출혈은 따로 코딩을 부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뇌 속에서 네. 암으로 인해서 출혈이 발생할 경우에 이건 뇌혈관 질환이 아니다. 뇌 종양으로 인한 거다. 딱히 머리라고 지칭하진 않았어요. 이게 위장에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위에서 암이 생기면 거기서도 막 출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암, 그냥 대장암 이러면 되지, 위장 내 출혈 뭐 이것까지 코딩하지 말아라, 이 얘긴데, 그게 위나 대장에는 출혈이 있다고 해서 진단비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전혀 관심이 관심이 없고 저희도 소비자분들도 관심이 없고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뇌출혈이 생길 때는 뇌출혈 진단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대부분 머리에서 종양이 있고 출혈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1차 병원이나 2차 병원에서 진료를 볼까요? 다 상급 종합병원, 3차 병원을 다 가세요. 그럼 3차 병원 교수님들이 이 지침을 모를까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보험 분쟁이 되시는 걸 명확하게 교수님들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코드를 부여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진단서를 보면 진단명이 두 개가 부여돼요. 하나는 뇌종양에 대한 코드, 그게 암이면 C코드가 부여될 거고 아니면 D코드가 부여될 거고요. D코드는 일반 그냥 종양, 뇌종양 코드. 이제 이게 원인을 모르겠어. 그러면 아이코드도 같이 넣으시겠죠. 그러면 진단명에 본인께서 난 뇌출혈인데 이게 문제가 되나? 본인 진단서를 보시면 명확해요. 진단명이 두 개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C코드하고 C코드나 D코드나 I코드가 같이 두 개가 들어가 있으신 분들 100% 이제 문제가 되시는 거고, 과거에 뇌종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뭐 사이버나이프나 감마나이프 같은 것들이나 개두술 통해서 종양을 제거하신 분이나 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혹시라도 출혈이 있으면 문제가 있죠. 뇌출혈이라고 진단명이 하나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과거에 뇌종양에 대한 그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개라서 같이 진단받으셨거나 아니면 과거에 진단받고 요번에 뇌출혈을 추가 진단받으셨던 분들은 뇌출혈 진단비를 그냥 청구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를 통해 이제 검토를 받아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문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 다음은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항상 자기 상품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만 듣고 자기 상품에 대한 분별력 없이 그냥 보험회사를 청구해서는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쟁은 일반 상품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 상품은 생명보험, CI보험이 아닌 그냥 일반 뇌출혈 진단비 상품인데, CI보험의 중대한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속발성 뇌출혈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약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CI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뇌출혈의 원인이 속발성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부분만 증빙하면 되시는 거고, 일반 상품의 경우에는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뇌출혈의 원인이 정말 이 종양으로 인한 거냐, 의학적으로 이제 다가서야 되는데, 뇌출혈이 발생한다고 모두 다 개두술에서 출혈을 빼내거나 종양을 제거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머릿속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열어서 쉽지 않은 그렇죠. 일이죠. 개두술밖에 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외과적인 수술을 하겠죠. 근데 출혈량이 많아도 부위가 그렇게 위험한 부위가 아니면 그냥 배액술로 해서 그냥 출혈만 빼낼 수도 있고, 뇌종양이 있으신 분이 뇌출혈까지 발생할 정도면은 거의 사망에 준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사망하지 않으신다면 대부분 다발성 뇌종양이 많이 있으시거나 결국은 이 암세포가 전이 됐거나 거기서 뇌암이 발생을 하신 거라서 못 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진행했던 케이스 중에서도 한 케이스 말고는 대부분 개두술을 안 하셨어요. 의사가 신이 아닌데, 우리가 아무리 영상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MRI하고 CT 말로밖에는 못 보잖아요, 그렇죠. 의사도요. 아무리 임상 경험이 많더라고 해도 출혈의 원인이 정말 이 뇌종양으로 인한 것일까? 아니다, 기다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교수님들은 흔치 않겠죠. 이렇게 추정된다라고 네, 하는데 추정된다라는 예. 건데, 그러면 이런 추정된다라는 거면 원인이 뇌 종양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긴데, 그럼 보험회사는 대부분 그런 그레이 영역에 있는 것들을 본인들 입맛에 맞게 끌고 가려고 하니까 분쟁이 되는 거고요. 의학적으로 다가서야 되는 분쟁이냐? 또 그렇지도 않죠. 아까 CI보험이랑 말씀드렸지만 약관에는 우리가 한국 표준질병 4인 분류라고 되어 있지 코딩 지침서의 내용은 들어가 예.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보험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코딩 지침서에 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코딩 지침서를 따라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예. 한국 표준질병 4인 분류를 발행하지만 진단명에 대한 권한은 그 의사밖에 없어. 아무리 행정지침이 이렇더라도 나는 이렇게 부여할 거야 하면 그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게 의사의 권한이고 면허죠.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종양이 원인이 됐든 뭐가 됐든 아이코드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도 약관에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약관에 대한 해석 문제로 번질 수가 네. 있는 겁니다.